오늘은 관상동맥 질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국시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고요. 한 세네 문제 정도 항상 출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들은 다 대부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을 배우기 앞서서 먼저 죽상경화증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죽상경화증은 영어로 이제 아테로스클레로시스고요. 죽상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죽 있죠. 전복죽 같은 거. 죽의 형상을 가진 이런 경화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아테로도 사실 이런 그리스어로 이게 그룰이 영어로 죽이거든요. 죽 같은 스클레로시스가 발생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이랑은 좀 다르죠. 동맥경화는 이제 영어 자체가 이제 얘는 아테리오스클레로시스인데 아테리 여기다 스클레로시스가 붙인 건데 그래서 아테로스클레로시스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 혈관에 죽 같은 게 쌓여가지고 이런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상경화증의 위험 인자를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질혈증이 있죠. 고지질혈증. 그래서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서 죽상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고, 그리고 흡연, 그리고 고혈압, 당뇨, 그리고 이제 CHD, 신부전에 어떤 과거력이 있을 때 그럴 수가 있고, 고령, 그리고 비만 같은 것이 위험 인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죽상경화증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그래서 지질 같은 게 혈관이 있다고 했을 때 한쪽에 쌓이게 되면 이것들을 저희가 대식세포는 이제 마크로파즈라고도 부르고 이는 이제 WBC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WBC가 이 리피드를 섭취를 한 이후에 거품세포 또는 포엄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포엄셀로 전하는 것 중에 일부는 이제 본인 스스로 세포 사멸 또는 에파토시스를 해가지고 이런 네크로틱 코어를 형성하게 돼요. 어떤 중심성 괴사를 발생시켰을 때 이런 빨간색이 이런 중심성 괴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complicated atherosclerotic plaque, 그래서 어떤 죽상경화증에 의한 이런 플라크 덩어리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덩어리들이 이렇게 침착이 되면서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커진 이런 플라크로 인해서 임상 증상이 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크가 커지면서 보면 이렇게 혈관 직경도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줄어드는 이런 혈관 사이즈로 인해서 임상 증상이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을 보면 영어로는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고 관상동맥이 좁아짐에 따라서 심장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긴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좁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상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이런 임상 증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맨 먼저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건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혈관 사이즈가 좁아지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운동 시에 흉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했을 때 저희가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산소 요구량이 증가를 하겠죠. 이 산소 요구량이 증감에 따라서 이런 심장이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안정성 협심증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스테이블 안지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정을 했을 때는 이런 산소 요구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심장도 안정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스테이블입니다. 하지만 이제 관상동맥에 트롬보스 또는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이런 막힌 혈관에 더불어서 이런 피 속에 섞여 있는 이런 혈소판, 피브린 같은 것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더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히게 될 것입니다, 혈관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임상 증상이 좀 더 심해지게 돼요. 그것을 저희가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또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이렇게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 시에도 흉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다시 세 가지 질환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는 검사 방법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스테이블 안지나는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심전도 또는 심근 효소상에서 큰 이상이 없을 때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NSTEMI 또는 Non-ST Elevation MI,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심근경색은
이제 ECG상 ST 엘리베이션은 없지만 심근 괴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심근 효소가 상승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스테미는 이제 N이 빠지고 이제 no가 아니라 ye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EKG 상에서 ST 엘리베이션도 존재를 하면서 심근 효소도 상승을 했을 때를 스테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질환 스펙트럼 보면 스테이블 안지나가 가장 임상 증상 정도가 낮고요. 다음으로 이제 언스테이블 안지나 엔스테미 그리고 스테미 순으로 이제 임상 증상의 강도가 높아지고 더 치명률 또한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환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안정협심증이고요. CPX 흉통에서도 이런 안정협심증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감별을 할지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이 뭐가 있냐면 혹시 안정되었을 때 애도 심장이 아프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안정협심증은 이런 임상 증상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그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양상을 잘 알아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임상 증상은 당연히 체스트 페인 또는 흉통입니다. 근데 이제 안지나 협심증과 관련된 흉통이라 해서 안지날 체스트 페인이라고 부르고요. 환자가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운동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아니면 뭐 빨리 걸을 때 달리기를 할 때 뭐 가슴이 몇 분간 조이듯이 아프고 쉬면 나아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위치는 대부분 서브스터널 에리아 저희가 복장뼈 이쪽이 아래쪽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때 더 악화가 되느냐 스트레스를 어떤 심장에 어떤 부하가 가해질 때 아니면 익설션 운동을 했을 때 이럴 때 악화가 된다고 말을 하고 어떨 때 완화가 되느냐 휴식 이제 휴식을 취할 때 또는 나이트로글리세린 제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걸 먹어봤더니 좀 나아졌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뭔가 이렇게 안지날 체스트 페인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상은 어떠느냐 둔한 느낌 또는 쥐어짜는 느낌 뭔가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쥐어짜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간은 2분에서 10분 기간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스테미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발생을 하거든요. 뭐 30분 이상. 그래서 앞에서 CPX에서도 뭐 흉통에서 감별할 때 듀레이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런 증상 기간에 따라서 대충 이제 스테이블 안지나인지 스테미인지 등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2분에서 10분 동안 지속 되고 뭐 이렇게 점점 심해졌다가 다시 나아졌다가 하는 크레센더 디크레센더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방사통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어깨 쪽으로 이렇게 방사를 한다 아니면 양쪽 팔로 이렇게 통증이 이제 옮겨가는 느낌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렇게 협심증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블 안지나의 진단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초기 검사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 해볼 수가 있는데 EKG 그리고 심근 효소 검사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걸 이제 써볼 수가 있습니다. EKG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정상을 보일 수 있지만 ST 디프레션이라든지 어떤 T웨이브가 이상한 것 등을 보일 수 있고요. 카디악 엔자임 CXR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정상이지만 이런 다른 질환 룰아웃을 이제 하는데 좀 이제 유용해서 초기 검사를 이렇게 3가지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특히 중요하고요. 스테이블 안지나에서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쓰게 되는데 MI 발현 가능성 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3가지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떤 검사를 하는지는 뒷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후의 수단으로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라든지 아니면 CT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 같은 걸 써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해보느냐 어떤 환자가 협심증이 있는데 좀 적절한 내과 치료를 해드렸는데도 뭔가 증상이 심화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경우에 어떤 이런 중재술을 통해서 이런 협착을 다시 개통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써볼 수가 있고 진단이 어려운 환자에서 증상이 지속적으로 호소할 경우 이렇게 위와 같은 증상 것들을 해볼 수가 없을 경우에 코로너리 안지오그램 같은 걸 해볼 수가 있고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은 환자에서 협심증이 의심될 경우에도 이런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 같은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의 인디케이션을 간혹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가지가 있고 대표적으로 먼저 트레드밀 엑서사이즈 EKG가 있습니다. 트레드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러닝머신이죠. 러닝머신을 위해서 이제 심전도
기계를 달고 이제 뜨게 되는데, 적응증이 어떻게 되느냐, 운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심한 어떤 골다공증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골관절염을 앓고 있을 때는 시행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레스팅 EKG가 깨끗해야 합니다. 뭐 이상한 다른 뭐 WPW라든지 아니면 이미 ST 엘리베이션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시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스트레스 테스트의 금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안정우 씨도 흉통이 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ACS죠,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는 안 되고, EKG상에서 이상 리듬이 있을 때, 예를 들어 T웨이브 인버전이 아주 극심하거나 불명확한 ST 엘리베이션이 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MI를 의심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레드밀 엑서사이즈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저심질환이 있을 때, 예를 들어 VSD가 있을 때든지 아니면 MR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시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마이오카디얼 퍼퓨전 이미징. 그래서 하나씩 보면 스트레스는 이제 어떤 부하를 가하는 건데요. 부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약물로 이런 부하를 가할 수가 있어요. 이 아데노신이랑 이 디피리다몰 이런 것들은 이제 관상동맥을 좁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시적으로 좁힘을 만들어서 이런 심근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입한 이후에 심장행기학 검사를 해봤으면, 이렇게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어떤 이런 심근에 이런 이런 심장행기학적 검사가 제대로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한 인디케이션을 보면 레스팅 EKG가 이제 비정상이어서 이런 트레드밀 엑서사이즈가 불가능할 때 이런 스트레스 마이오카디얼 퍼퓨전 이미징을 시행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환자가 이미 승합제를 복용 중인 환자일 때, 그리고 이전에 어떤 CAG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를 받은 이력이 있을 때는 이런 스트레스 마이오카디얼 퍼퓨전 이미징을 시행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데노신 같은 것을 주입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브론코스파즘이 있을 때, 브론코스파즘은 이제 기관지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관지 협착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COPD라든지 아니면 천식 같은 게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면 안 되고, 브라디 아리트미아, 이건 이제 예를 들어 뭐 2도에서 3도에 이런 AV 블락이 있을 때, 또는 이런 식사이너스 신드롬 같이 증상이 존재하는 브라디 아리트미아가 있을 때는 시행을 하면 안 되고, 또한 이런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90 미만으로 이제 이런 아데노신을 주입을 했을 때 더더욱 이제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시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베타블로커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데노신과 베타블로커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에코카디오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이런 약물이라든지 운동부하를 하고 나서 심장벽에 어떤 이상한 이런 앱노멜리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비어한 어떤 이스케미아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을 때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안지나의 치료를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A, B, C, N이 있고요. 이것들은 좀 암기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A는 뭐냐 했을 때 아스피린이고요. 아스피린 그리고 클로피도그램 같은 것을 이제 써볼 수가 있고, 이 둘은 다 이제 안티플레이틀렛 제제라서 이제 코로너리 아터리가 이제 막히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베타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트레이트를 낮춰가지고 어떤 심근이 이제 빨리 뛰는 것을 억제하면서 어떤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이제 줄여준다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CCB 같은 경우에는 코로너리 베소다일레이터라고 이제 해서 이제 저희가 이게 혈관 확장제잖아요. 관상동맥을 이제 넓혀줌으로써 이런 마이오카디얼 오토디멘들을 이제 낮춰주는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모든 정맥을 이제 베소다일레이션 시켜가지고 프리로드를 이제 줄여줌으로써 어떤 스트로크 볼륨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심근에 이런 산소 요구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조적인 치료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먼저 ACE 이니비터는 저희가 하트 페일리어에서 쓰는 약제잖아요. 이런 LV 디스펑션이 있을 때, 또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리고 신부전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써볼 수 있고, 스타틴은 이제 이상질 혈증에서 쓰는 치료죠. 그래서 이런 리피드 자체를 이제 LDL 같은 것을 이제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어떤 위험인자 자체를 이제 없애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책에서는 라노라진이라고 해서 이런 만성혈심증이 내과적 치료도 지속이 될 때 써볼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또 하트 페일리어 치료약인 SGLT2 이니비터 같은 것도 이제 써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로 증상 호전이 없을 때 앞서 말씀드린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를 함으로써 이런 PCI 같은 것을 같이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캡지라고 해가지고 코로너리 아터리 바이패스 그래프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혈관 이제 관상동맥 같은 것이 있을 때 뭐 이렇게 관상동맥을 여기가 막혀 있을 경우에 뭐 다른 혈관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술 같은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스테이블 안지나에서는 ABCN을 써볼 수 있다. 그리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입증된 것은 아스피린, 베타블로커, 에이스미트, 스타틴이라고 해서 아사비라고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작년 국시고요. 63세 남자가 가슴이 아파서 내원했다. 흉통이 있고 1년 전부터 1개월에 한 번씩 정도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가슴 중앙이 조이듯이 아팠다. 굉장히 이제 안지날 체스트 페인을 이제 의심해보게 하는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증은 5분 정도 이제 이어지다가 저절로 가라앉았다. 3개월 전부터는 등산을 할 때 가슴 통증이 생겨 5분 정도 쉬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증상이 심해지는 걸 봐서는 지금 현재는 스테이블 안지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0감염의 흡연자이다. 이런 흡연이 리스크 팩터로 작용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혈압은 100에 61, 맥박 59에 호흡 17에 체온 36.8토이다. 가슴 엑스서 사진, 그리고 병원에 와서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가슴 통증이 생겼을 때 심전도와 5분 후 증상이 저절로 가라앉은 후의 심전도이다. 체스트 엑스레이는 현재 뭐 다른 비정상 소견 없이 정상인 것 같고, 가슴 통증이 생겼을 때의 심전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좀 이렇게 심전도가 이런 리듬이라든지 레귤러리티는 정상인데 PQRS T웨이브 할 때 T웨이브가 좀 높고, 그리고 SC 세그멘트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ST 엘리베이션 같은 것이 보이고 있다가 아래 이제 이제 좀 증상이 가라앉을 때를 보면 뭐 이런 ST 엘리베이션이 다시 감소하는 것을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EKG에서는 현재 뭐 크게 이상 없이 노멀하고요. 그래서 검사를 어떤 걸 할까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CT는 사실 이렇게 스테이블 안지나의 경우에는 막 찍지는 않고요. 24시간 홀터 감시는 현재 뭐 부정맥 같은 증상, 뭐 가슴 두근거림 그런 게 아니라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관상동맥 조형은 이제 스테이블 안지나에서는 좀 최후의 수단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으로서는 우선 초기적인 검사로서는 이제 보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 이게 사실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이제 EKG가 정상일 경우에 좀 시행해 볼 수 있는 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적응증에는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적절한 검사는 4번을 해가지고 향후 MI의 발현 가능성을 이제 체크해 보는 느낌으로 검사를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청 트롬포닌 1은 이것도 아이돈 이제 검사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스테이블 안지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뭐 룰아웃 하기 위해서 써볼 수는 있지만 지금 막 우선적인 검사로는 이제 운동부하가 오히려 더 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혈청 트롬포닌은 현재로서는 답의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이협심증이고요. 변이협심증은 아래 저희가 여러 가지 안지나가 존재를 하거든요. 저희가 처음 배운 안정성 협심증은 이렇게 죽상용화증에 의해서 리피드가 축적되는 것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베리언트 안지나는 이렇게 혈관이 그냥 자체적으로 줄어들음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태세니가 좀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을 보면 임상상은 이제 관상동맥 위험이 굉장히 적은 사람, 예를 들어 젊은 20대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것입니다. 이제 MI의 발현 가능성이 낮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환자에서 한밤중 또는 새벽에, 특히 전날 음주를 한 이후에 흉통이 발생을 하게 되고, 원인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에피카디얼 코로너리 아터리, 이런 코로너리 아터리가 좀 좋아짐에 따라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해보면 임상 진단했을 때 안정시 흉통이 있고 일시적인 ST 엘리베이션이 있어서 어떤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같은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설하 나이트로글리세린은 호전된다는 이런 스테이블 안지나에 버금가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봤을 때 이것을 확진 검사로서 국소 연축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가지고 어르고노벤이라든지 아니면 아세틸콜린과 같은 이런 코로너리 베소 컨스트릭터를 줘가지고 일부러 혈관 연축을 유도를 해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조연술을 하면서 운동부하 검사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베리언트 안지나의 경우에는. 그래서 치료는 저희가 CN으로 외우고요. 저희가 스테이블 안지나에서는 ABCN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걸 알고 금주랑 금연과 같은 이제 기본적인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로 하고 CCB라든지 나이트레이트 같은 것을 써가지고 베소다일레이션을 시키는 이런 약물들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타블로커라든지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을 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건 좀 옛날 곡시고 45세 여자가 6개월 전부터 가슴이 아파 내원하였다. 가슴 통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로 새벽에 발생하였고 약 3분간 지속되었다. 운동이나 자세와는 관련이 없었다. 일주 전부터는 매일 두세 번씩 증상이 생겼었고 15에서 20분 정도로 지속시간이 길어졌다. 점점 더 심화되는 이런 임상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새벽에 발생한다는 것도 좀 특징적이고 지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이런 안지날 페인이 좀 약간 비특이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약간 베리언트의 개념을 지금 여기서 좀 잡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로 새벽에. 그리고 혈압은 좀 높고 넷바 70에 호흡 19에 체온 36.7도이다. 가슴 엑스선 사진과 심전도를 보면 이렇게 가슴 엑스선은 현재 정상인 것 같고 심전도를 봤을 때도 이렇게 ST 엘리베이션이 있는 부위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스템이 또 의심이 되지만 증상 기간이 짧잖아요. 지금 현재 12에서 15분 정도로 이제 지속 시간이 길어졌다고 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뭐 ACS와 베리언트 안지나 이 사이를 지금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검사는 이런 심장동맥 주용술 및 유발 검사를 해서 이제 확실하게 국소 연축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막힌 건지 를 이제 구별하는 이런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뭐 홀터 검사도 아니고 심초음파도 지금으로서는 검사 효력이 좀 떨어지고요. 우선적으로 확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부와 심전도는 스테이블 안지나인데 지금 현재 스테이블 안지나는 아니고 왜냐면 운동이나 자세와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데노신부와 테크네슘 신경관리 스캔도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